안녕하세요. 저는 김규남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오늘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뉴 코리아, 이 새로운 코리아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지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살다 보면 생각이 서로 다르고 의견도 다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상대방의 의견이 다른 게 또 틀렸다고 또 이렇게 주장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말싸움, 이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예의가 아주 없어지면 서로 때리기도 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전쟁이 일어나죠. 결국 나 중심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의 그 원인이 있고요. 문제는 싸운다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을 모두에게 주입시키려고 할 때, 그렇게 강제할 때 물리적 힘을 사용하면 이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공부한 폴란드는 독일과 이 러시아 사이에서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1795년부터 1918년까지 무려 123년 동안 왼쪽에 프로이센과 오른쪽에 러시아, 그리고 아래쪽에 오스트리아, 이 나라들에게 점령을 당했고 123년 만에 독립한 지 불과 20년 정도 지나서 또다시 나치 독일과 또 오른쪽 스탈린의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의 점령을 당합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이죠. 이때 이 사진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강제 집단 학살 수용소가 유럽 전역에 세워졌고 폴란드 시민 600만 명 정도가 전쟁 기간 동안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또 강압적 국가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 사진 아시죠? 1970년 서독에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유대인 봉기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장면입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도 예전에 나치 독일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피해자인 폴란드인들에게 사죄를 하는 이 모습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사죄한 놀라운 일이죠. 예전에 그때 그들이 일으킨 문제를 오늘의 내가 일으킨 문제로 여기는 일,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은 공감을 합니다. 공유도 하고요. 슬픔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의 잘못과 수치, 범죄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운데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개념 가운데 구별짓기라고 있습니다. 라 디스탕시옹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난 저들과 달라. 구별짓기죠. 이런 게 사회마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카페 가가지고 거리에 앉아서 르몽드를 이렇게 딱 보면서 난 저들과 달리 좀 아는 게 있어.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갖는 그 프라이드를 느끼는 나의 모습. 프랑스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저들과 달리 아는 게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데는 난 좀 돈이 있어. 내가 쓰는 이 소비 형태에 따라서 난 저들과 달라. 플렉스하는 그러한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라 데스탕시옹,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게 우리에겐 없을까요? 누구나 있어요. 숨길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인정하고 이젠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과 마음을 헤아려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연습. 이래야 상대가 또 존중을 받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노력. 우리는 남한에서 탈북민을 통해서도 지금부터 가능하고요. 또 여기 계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해외에서 진짜 찐 그 북한 분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꼭 북한 분들을 또 통해서만이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이런 연습을 일상생활에서 잘 해나간 사람이라면 세계 어디를 가도 담백하게 관계를 잘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언어와 예술, 사상,
모두 알고자 하는 자세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한반도만을 위한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도 화해해야 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우리의 통일은 민족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를 또한 넘어서야 합니다. 이럴 때 저는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아픔과 수치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 아픔도 내 아픔이고, 그리고 그 아픈 분들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고, 다른 이의 수치까지도 내 부끄러움으로 삼는 일.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일상에서 조금씩 연습해 보는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향숙이고요. 고향은 북한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DMZ에서 온 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오는 윤세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한국 생활 3년차 마리아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단에서 온 나비아라고 하고요. 강의 듣고 질문 있으면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국인을 만나고 어디서 왔어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제 I'm from 이제 South Korea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왔다라는 게 자체가 이제 좀 싫고, 네, 그런 막 부끄러움도 있었고, 어찌 보면은 제 출신 또는 제가 자라나고 성장했던 그곳을 완전 거부하는, 네, 좀 부정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 강의 들으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고, 피해자도 충분히 위로받아야 되고 가해자가 충분히 사과할 수 있도록, 또 누군가가 곁에서 그 용기 있게 사과할 수 있도록, 그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학여행을 보내요, 학생들을. 그리고 가족 단위로 그 관광을 가기 때문에, 관광보다 추모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1차 피해자니까요. 근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독일이에요. 독일이 그렇게 많이 와서 추모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가르쳐요. 예전에 우리가 이랬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도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면, 폴란드의 전쟁기념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독일이 저질렀다라고 역사 기술을 이렇게 퉁쳐서 하지 않고, 예전에 독일 제3제국 또는 히틀러 세력이 나치가 이랬다. 독일이란 표현을 가급적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걸 피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만약에 독일이 그랬다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예전 나치 독일과 지금의 독일을 청소년들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를 시켜주려고 그런다. 혐오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균형을 맞춘 케이스라고 봐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상대가 잘못했는데 상대 잘못을 그냥 덮는다?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객관화시켜야죠. 그렇지만 복수하려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후세에 남길 것인가.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은 충분히 위로받아야 되고. 뉴크레가 어떤 크리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철도도 놓고 군사력도 많아질 것 같고 경제도 커질 것 같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경제적 측면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한 그 모델이 일본과 한국이 화해하는 쪽으로도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중국과 한국이 또 서로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발전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일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일본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중국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물론 뭐 이게 이상적으로 뭐 We are the world를 말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고 목표는 있어야죠. 우리가 그러한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한국랑 북한이랑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서로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정치 시스템도 다르고,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그 철학도 다르고,
앞이 안 보여요, 사실. 그리고 이게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절박감 속에서 물론 통일을 준비할 필요도 있지만 느긋함도 같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우 지난한 아주 긴 고통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같이 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통일을 못 봐도 다음 세대에서 통일이 될 수만 있다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 이 생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통일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정치와 종교 얘기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안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유학 때 경험한 바로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친구들끼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우질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저는 부럽더라고요. 프랑스의 유치원에서는 시간은 무엇일까라는 교육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조금씩 단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통일은 무엇일까?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구체화가 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취업에 관심 있다 보면 당연히 관심도 없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거를 등한시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게 또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스며들 거다.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도 누군가는 관심 없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걸 누군가가 또 보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속도는 느리더라도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천천히 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이 저는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물질적으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지만은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먼 곳이고 가고 싶어도 못 가,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보고, 네, 한번 내가 학교 다녔던 이렇게 되게 어릴 때 놀았던 그런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그래.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귀게 되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한반도는요, 제가 DMZ에 살고 있는데요. DMZ에서 유라시아까지 기차로 가면서 여러분들의 평화의 소식들을 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통일교육TV 처음 왔을 때는 통일교육에 대해 좀 지금이랑 다르게 생각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참가하고 좋은 강의를 들을수록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제가 폴란드에 있을 때 북한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뛰어가가지고 북에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막 놀라세요. 그래서 전 남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를 했어요. 제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고 그리고 헤어진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 가면은 영어로 대화할 때 말이 통하면 신기해 하잖아요. 근데 같은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고 더 신기한데 못 보니까 네, 그게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정상이 되는 날, 서로 같은 말 쓰는 사람이 어우러져서 대화하고 웃고 안고 같이 춤도 추고 그리고 놀 수 있는 그러한 날, 매우 단순한 그런 게 저는 통일의 제 개인 바람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나마 잊었던 그러한 통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대화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같이 시간 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